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고 오시죠. 안동 문화의 거리에서 경북 산불 일주기 추모제가 진행됐습니다. 산불 피해를 입은 5개 시군의 산불 피해 주민대책위원회의 주관으로 진행된 이번 추모제에 피해 주민과 지역 주민들이 참여해 슬픔을 나누고 일상으로의 회복을 기원했습니다. 경북 산불은 지난해 3월 22일 의성에서 시작해 안동과 청송, 영덕과 영양으로 확산하며 산림 9만 9,124헥타르를 태우고 26명의 사망자를 낳은 역대 최악의 산불입니다. 경상북도 라이즈 사업을 수행하는 27개 대학의 2026학년도 신입생 평균 충원율이 지난해보다 2%포인트 상승한 97.8%로 집계됐습니다. 일반 대학 15곳은 1%포인트 상승한 99.9%, 전문대학 12곳은 3.4%포인트 상승한 95.3%를 기록했습니다. 경상북도는 학령 인구 감소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 특색에 기반한 대학 혁신과 도의 전략적인 지원 효과가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라이즈 사업은 지역이 대학을 지원하고 대학은 지역 산업과 인재를 키우는 구조로 경북도는 오는 2029년까지 1조 5천억 원을 대학 지원에 투입할 계획입니다. 전국 최초로 ICT,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어린이 재활기기 실증센터가 경북 경산에 문을 열었습니다. 경산시 평산동 경북권역 재활병원 인근에 조성된 이 센터는 지상 2층 규모로 최첨단 IT 기술과 재활 의료 기술을 융합해 관련 기기의 연구와 실증을 지원합니다. 센터 내부에는 의료용 3D 프린터와 VR, AR 시스템 등 41종의 첨단 장비와 재활훈련 분석실, 사용성 평가실 등을 갖췄습니다. 경산시는 이번 센터 준공을 통해 연구기관 지원과 함께 시민들에게 인지활동 검사와 맞춤형 재활 서비스를 제공해 지역 의료산업 혁신을 주도할 계획입니다. 경주시가 보문 관광단지와 대릉원 등 주요 관광지의 봄꽃 개화 상태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벚꽃 알림이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벚꽃 알림이는 봄철 경주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정확하고 시의성 있는 개화 정보를 제공해 여행 일정을 세우고 방문 시기를 선택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경주시는 벚꽃의 개화 상태를 사진과 현장 정보 형태로 제공하며 목련과 유채꽃 등 다양한 봄꽃 정보도 함께 안내할 계획입니다. 해당 서비스는 경주시 문화관광 누리집을 통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영화 왕과 사는 남자의 흥행이 이어지면서 역사의 배경이 된 지역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단종의 유배지였던 영월은 물론 금성대군이 단종의 복위를 도모했던 영주에도 발길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영주시는 이번 기회를 살려 관광 활성화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홍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평일 낮 시간, 금성대군 신단을 보기 위해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예년 같았으면 하루 한두 명 겨우 다녀갔지만 영화 왕과 사는 남자 개봉 이후 관람객이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영화를 보고 영주를 찾은 이들은 단종 복위 운동을 주도하다 시신조차 수습되지 못한 금성대군을 안타까워했습니다. 영화에 가지고 또 잘 알려지기도 했지만 저도 또 저희 그 선조 중에 이제 성산문이라는 그런 이제 사육신 그 충신도 있었고 또 금성대군께서도 그때 당시에 단종 복위 운동에 참여하셨던 그런 분으로서 이렇게 오늘 참배하게 돼가지고 상당히 의미가 있고 감회가 깊습니다. 단종과 금성대군을 기리는 곳은 영주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대표 장소 중 하나가 고치제 성황당인데 영주 순흥에 유배와 있던 금성대군이 영월에 있던 단종을 만나기 위해 넘었다고 전해지는 고개입니다. 성황당 내 우측에는 태백산신인 단종, 좌측에는 소백산신인 금성대군이 모셔져 있습니다. 단종과 금성대군이 원통하게 목숨을 잃은 후 태백산과 소백산의 산신이 되어 산을 지킨다는 믿음에서 신당이 세워졌다고 전해집니다. 금성대군의 혈석이 있는 두레골 성황당도 유명합니다. 금성대군이 흘린 피가 돌에 스며들었고 순흥에 사는 한 부인의 꿈에 나타나 돌의 위치를 알려줬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지금도 두레골에서는 정월대보름 영시에 제를 올리고 흰 한지로 된 고가를 혈석에 씌워 시를 걸어두고 있습니다. 그간 알려지지 않았지만 지역 주민들은 계속해서 단종과 금성대군의 넋을 기려왔습니다. 영주시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금성대군 신단 인근 방문객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0%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시는 영화가 입소문을 타며 3월 방문객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주시는 단종의 유배지인 영월과 함께 지역을 알리는 홍보 팸플릿을 휴게소에 비치하는 등 공동 홍보 마케팅을 추진하는 한편 봄 관광철을 맞아 소수서원과 금성대군 유적지를 잇는 시티투어 버스를 운영합니다. 2월 관광 통계를 봤을 때 저희가 관광객이 한 7,000명 정도 수능 권역에 늘었는 걸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흐름에 맞춰 금성대군 스토리를 활용한 관광 활성화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우선 관광객들이 역사 유적지를 편하게 둘러보실 수 있도록 요금의 절반을 지원하는 영주 반띵 관광 택시에 금성대군 역사여행 코스를 신설해 운영 중입니다. 옳다고 믿는 일을 위해 목숨까지 바친 이들의 이야기가 오늘날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 울림은 충절의 도시 영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하영입니다. 네, 따뜻한 봄바람과 함께 산행 즐기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그런데 1년 중 발생하는 산불의 절반 이상이 바로 이 시기인 3월과 4월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건조한 날씨에 강한 바람까지 더해지면서 작은 불씨가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이 시간에는 대구 동부소방서 광문순 대응총괄팀장과 함께 안전하게 봄을 준비하는 법 알아보겠습니다. 춘 3월을 맞았지만 봄철에는 산불과 화재, 또 산악사고의 위험도 높아집니다. 봄철에 특히 주의해야 할 점 알려주시죠. 네, 봄철에는 산불 예방이 중요합니다. 다른 계절에 비해 평균적으로 강수량이 적고 날씨가 건조하기 때문에 산림의 수분량도 상당히 적어 말라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건조한 시기에 보면은 바람이 강하게 불어 작은 불씨가 멀리 날아갈 수 있어 자칫 대형 산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산림 인근에서의 화기 사용은 금지하여야 합니다. 네, 그럼 실제로 봄철 산불 발생률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주요 발생 원인이 무엇인지도 궁금한데요. 네, 계절 중 봄철 산불 발생률은 연간 약 500건 중 300건으로 한 해 발생하는 산불의 절반 이상이 봄에 집중됩니다. 특히 상충객이 많은 3, 4월에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이 부는 시기에 등산과 같은 야외 활동이나 논, 밭두렁 태우기 또는 쓰레기 소각 등으로 인한 사람의 부주의에 의한 산불이 대표적 원인입니다. 네, 말씀하셨듯 무심코한 행동이나 부주의한 행동들이 산불로 이어질 수 있죠. 산불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도 설명해 주시죠. 네,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첫째, 등산이나 야외 활동 시 라이터 및 휴대용 버너와 같은 화기 사용을 자제하고 캠핑이나 야외 취사 시 지정된 장소만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둘째, 산과 인접한 논이나 밭의 부산물 태우기, 쓰레기 소각 등을 금해 주시길 바라며 마지막으로 부득이한 작업 시에는 지자체의 허가를 꼭 받으시고 작업 후에는 불씨가 완전히 꺼졌는지 확인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제 봄을 맞아서 산행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산악사고 예방법과 주의사항도 알려주시죠. 네, 먼저 등산 전에는 날씨와 등산로를 반드시 확인하고 자신의 체력에 맞는 코스를 선택해야 합니다. 또한 등산 시에 충분한 물과 간식 등 기본 장비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등산 중에는 무리하지 말고 자신의 체력에 맞게 이동하며 미끄러운 거리나
급경사 구간에서는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정해진 등산로를 벗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일몰 전에 하산할 수 있도록 산행을 계획하시고 비상 상황에 대비해 휴대전화 배터리는 여유 있게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끝으로 시민들에게 당부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봄철은 건조하고 바람이 강해 작은 불씨도 큰 화재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산과 들, 공터에서의 화기 사용을 삼가해 주시고 담배꽁초나 쓰레기를 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가정에서는 전기, 가스, 난방기구 사용 시 안전수칙을 지키고 화재 경보장치와 소화기를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주의가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힘이 됩니다. 안전한 봄철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팀장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대구 동부소방서 광문순 대응총괄팀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한국전력 경북본부가 무제해 사업장 구현을 위한 자율안전 다짐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현장 중심의 자율적인 안전활동을 정착시키고 협력회사와의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경상북도와 안동시 관계자, 고용노동부 안동지청과 안동소방서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안전다짐을 선언하며 작은 위험 요소라도 즉시 개선하고 작업 중 긴밀한 소통을 통해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경주 상공회의소가 지역경제 변천사를 기록한 경주 상공회의소 70년사를 발간하고 출판기념회를 열었습니다. 이번에 발간된 70년사는 기존의 상공회의소가 보유하고 있는 주요 사업보고서 사료 등과 함께 구한 말부터 2025년 경주 에이펙 개최까지 지역 상공인들의 경제활동과 사회변화를 담았습니다. 특히 기존 기관 중심의 기록에서 벗어나 역사서 형식으로 지역 경제와 상공인의 역할을 조명한 점이 특징입니다. 경주 상공회의소는 이번 자료가 지역경제 연구와 정책 수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가 권력에 의해 희생된 역사적 사건들에 대해 대통령의 공식 사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3.15 의거 기념식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이 피해자 유족에게 사과했는데요. 1980년 4월 강원도 정선 사북에서 발생한 국가폭력 사건 피해자들도 국가의 사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상처를 안고 살아온 피해자들을 향해 이번에는 국가의 사과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다혜 기자입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통령으로서 국가 권력에 의해 큰 아픔을 겪으신 3.15 의거 희생자 유가족분들께 진심 어린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3.15 의거 기념식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희생자 유족들에게 고개 숙여 사과했습니다. 1960년 부정선거에 항의하던 시민들에게 경찰이 발포하며 많은 희생자가 발생한 국가폭력 사건입니다. 대통령의 진심 어린 사과를 지켜보던 참석자들은 그동안 쌓인 아픔을 털어내듯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영화 1980 사북 개봉을 계기로 1980년 강원 정선에서 벌어진 사북 사건의 진실도 다시 조명되고 있습니다. 당시 광부와 주민들이 계엄군과 경찰에 의해 불법 체포 감금은 물론 고문과 인권유린을 겪으며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하지만 사건 발생 45년이 지나도록 국가 차원의 공식 사과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사북 사건에 대해 2차례 국가 사과를 권고하는 동안 정권은 4번 바뀌었습니다. 피해자들의 상처는 더욱 깊어졌고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일도 쉽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들은 대통령이 과거사에 대해 사과하고 국가 책임을 인정하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의 책임성과 존재 가치를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말합니다. 대통령이 개인으로서 사과를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국가폭력에 의해서
피해를 입은 약자들을 이제는 다시 좀 보도만 않고 우리 사회의 진정한 일원으로서 받아들일 그런 시점이 되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한 그 의지를 대통령이 이제 표명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런 가운데 최근 대형 재난 유가족은 물론 해외 입양 인권 침해 피해자, 항공기 참사 유가족에 대한 국가 책임을 인정하는 사과가 이어지면서 국가 피해 해결과 재발 방지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김민석 국무총리가 지난해 11월 열린 사북 민주항쟁 45주년 기념행사에서 영상 메시지를 통해 국가의 책임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바 있어 정부 차원의 후속 조치가 있을지 주목됩니다. 정부는 불법적인 국가폭력으로 인한 희생자와 가족들의 상처에 대해 진심을 다해 위로하고 명예회복에 나서겠습니다. 이후 이철규 의원을 비롯한 여야 국회의원 73명이 참여한 사북 사건에 대한 국가사과 이행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국회에 제출되기도 했습니다. 다음 달이면 사북 사건이 발생한 지 46주년이 됩니다. 국가 발전을 이끌었던 석탄 산업이 막을 내리고 폐광지가 석탄 산업 전환 지역이라는 새 이름을 찾은 지금 과거 탄광 노동자들이 겪었던 국가 권력의 탄압과 책임을 이제는 정리해야 할 때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다희입니다. 원주시 도심 인근 야산에서 보기 드문 흰노루가 또다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지난 2023년 첫 포착 이후 해마다 봄이면 나타나고 있는데요. 전설 속 영물로 불리는 만큼 시민들에게 반가움과 위안을 주고 있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예민한 야생동물인 만큼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박건상 기자의 보도입니다. 바짝 마른 나뭇가지 사이로 흰 덩어리가 움직입니다. 자세히 보니 머리에는 뿔이 나 있고 보일 듯 말 듯 짧은 꼬리가 영락없는 노루입니다. 원주시 방곡동의 한 야산에서 발견된 흰노루는 지난 12일에도 잠시 나타났다 사라졌습니다. 흰노루가 방송 카메라에 포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2023년 3월 7일 처음으로 LG 헬로비전 카메라에 포착된 이후 매년 봄이면 몸집을 조금씩 키우며 나타났습니다. 흰노루는 예로부터 전설 속 영물로 여겨져 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013년 한라산에서 사람 눈에 처음 목격됐습니다. 고구려 유리왕 설화에도 등장할 만큼 오랜 시간 동안 신비한 존재로 전해져 왔습니다. 봄마다 모습을 드러내는 흰노루에 시민들은 반가움과 함께 위안을 얻고 있습니다. 노루라는 거 알게 되고 되게 신기했고 또 해마다 봄만 되면 이곳에 오니까 반갑더라고. 그래서 좀 항상 보면은 걱정도 돼. 먹을 게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뭐 어떤 때는 때에 따라서 먹을 것도 좀 갖다 줘야 되나 하는 마음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해마다 저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나오니까 너무 좋아, 행복. 전문가들은 겨울철 먹이 활동이 어려운 흰노루가 봄이 되면 새싹을 찾아 도심 인근 야산으로 내려오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흰노루는 치악산을 중심으로 방곡동의 야산들은 물론 인근 군부대 등지에서 먹이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 흰노루는 멜라닌 색소가 결핍된 백색증, 즉 알비노 개체로 보입니다. 색소에만 영향을 줄 뿐 건강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노루는 매우 예민한 야생동물인 만큼 접촉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우리 동네에 한 4년째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 흰 노루가 놀라지 않도록 모든 주민들께서 산책하실 때 큰 소리 내지 마시고 먹이도 함부로 주지 마시고 전설 속 영물로 여겨지고 있는 흰노루. 해마다 도심으로 내려오는 이 작은 기적이 보는 이들에게 또 하나의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